2025년 4월 대한민국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서는 일이었죠. 핸드폰에 저장된 인증과 금융의 핵심 정보가 완전히 탈취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무려 2,300만 명. 사실상 대한민국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은폐되었고 SKT의 대응은 지연되었으며 고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대한 사건의 그 시작점은 2025년 4월 18일 오후 6시 9분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포착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SKT는 내부 서버의 악성 코드 감염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해킹 공격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날까지도 이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2,300만 명의 핵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도 국민들에게도 아무런 통보 없이 묻혀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4월 19일 SKT는 내부 회의를 마치고 유출된 데이터의 실체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유심 고유 식별번호인 ICC-ID, 가입자 식별번호 IMSI,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IMEI, 그리고 인증키 KI까지. 이는 단순한 이름이나 전화번호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핸드폰과 그 소유자인 우리들을 완전히 복제할 수 있는 마스터키나 다름없습니다. 당시 SKT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라고 밝혔지만 이 정보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의 무서운 의미를 즉시 간파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40분 SKT 성수사옥의 HSS 장비 5개 중 3개에서 무려 9.7GB 분량의 유출 흔적이 적발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20일 S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에 침해 사고를 신고합니다. 여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29시간 40분. 법적으로는 24시간 내 신고 의무가 있지만 SKT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SKT는 고객들에게 단 한 통의 문자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만 올려두었을 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신뢰 붕괴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4월 22일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날입니다. 뉴스룸, 나무위키 및 각종 SNS를 통해 SKT가 유심 정보를 유출했다 라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10시 SKT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상황을 신고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보다 한 가지 질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죠. 왜 아직도 SKT는 나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는 걸까? 실제로 그때까지도 고객들에게는 단 한 건의 문자 알림조차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SNS에서는 해시태그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SKT 유심보호지금 신청, SKT 문자 왜 없냐, 어떤 사용자는 선거를 앞두고 이런 해킹이 발생하다니 라면서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고, 어떤 사용자는 왜 내 돈 주고 유심을 다시 바꿔야 하는 건가요? 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드디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SKT의 신고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4월 23일 사건은 언론의 일면을 장식합니다. 가입자 2,300만 명, SKT 유심 해킹, 조선일보, 머니투데이, 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됩니다. 그제서야 SKT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 30분 고객들에게 유심보호 서비스 안내 문자가 처음으로 발송됩니다. 다소 늦은 대응이었지만 하루 만에 72,000명이 신규 가입합니다. 동시에 SKT는 전 가입자에게 데이터 100MB를 지급하며 사과의 뜻을 전하죠. 하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대응하느냐 라는 말들이 댓글창을 메우기 시작했고, 알뜰폰 사용자들도 우리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건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SKT는 이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4월 24일 사건의 국면이 급격히 변화합니다. 이날 오후 3시 25분 IT 매체 스넷이 흥미로운 보도를 합니다. SKT의 유심보호 서비스의 실제 능력과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서비스는 해외 로밍 차단이나 비정상 인증 감지 정도의 제한된 기능만 있었고, 이미 유출된 정보로는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즉, 유심보호 서비스가 존재해도 이미 유출된 KI, IMSI, IMEI 정보를 악용하면 심스와핑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대중의 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더욱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만의 사이버보안 기업 팀2가 중국과 연계된 해커그룹이 VPN 장비의 취약점을 노린 해킹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그 해킹 수법과 타이밍이 SKT 사태와 놀랍도록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이 단순한 해킹을 넘어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25일 SKT는 결국 공개 사과의 길을 선택합니다. 오전 유영상 SKT 대표가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합니다. 2,300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 4월 19일부터 27일 사이에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들에게는 환급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대응하는 겁니까? 중국 해커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하지만 SKT 측은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44분 연합뉴스는 유심 무상 교체 계획을 보도하며 알뜰폰 사용자도 교체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키즈폰과 일부 스마트워치는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그날 밤 7시 39분 머니투데이는 SKT가 무상 교체를 위해 긴급히 유심 50만 개를 조달했다는 속보를 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사람들의 SNS에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제서야 무상 교체를 하는 거야?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시스템이다. 그중 한 사용자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고는 SKT가 냈고 대처는 결국 우리 고객들이 하고 있다. 4월 26일 SKT 대리점과 티월드 매장에 전국의 고객들이 줄을 지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심 교체를 위해 문을 열기도 전부터 기다리던 고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심 재고가 없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유심이 완전히 매진되어 교체가 불가능했고 대기표를 받은 고객들은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X9 트위터에는 SKT 유심 오픈런이라는 해시태그가 쏟아질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지금 줄에 20명인데 유심이 없다고 하네요. 직원들도 당황한 모습이고 지침도 제각각이더라고요. 충격적인 건 어떤 매장은 신규 가입은 받으면서 교체는 거절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발생했고 이건 본사 책임인데 왜 고객들이 뛰어다녀야 하느냐 라는 것엔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일요일이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30분 SKT는 PR실 명의의 공식 발표문을 내놓습니다.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 한해 피해가 발생하면 100% 보상하겠습니다. 이 말은 즉슨 가입하지 않은 고객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또 다른 논란과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4월 28일 SKT는 전국 2600여 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본격적인 유심 무상 교체에 나섭니다. 유심 100만 개를 우선 확보했고 5월 말까지 500만 개를 추가로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체 대상은 SKT 이용자 2300만 명의 알뜰폰 고객 187만 명까지 포함하면 무려 25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결국 매장마다 혼잡과 대기 시스템 오류가 이어졌고 온라인 예약 페이지는 접속 지연을 겪게 됩니다. 같은 날 오후 SNS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옵니다. 유심을 바꾸려고 갔더니 2시간을 기다려야 한대요. 병원 접수보다 더 어렵네요. 그리고 오후 1시 13분 아시아경제는 불매운동과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경향신문과 BBC 코리아는 서울 시내 대리점에서 벌어진 혼잡한 상황을 현장 사진과 함께 보도합니다. 4월 29일 그 전까지 고객들은 유튜브 커뮤니티 SNS를 통해서만 이 사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 7시 43분 경남일보는 유심 대란으로 불리는 교체 혼란과 SKT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제 이 사태는 단순한 해킹이나 기술적 문제를 넘어 기업의 신뢰와 책임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월 30일 디지털 데일리는 새벽 1시 43분 SKT가 해킹을 탐지하는데 29시간 40분이 걸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안업계에서 매우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도합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43분 뉴데일리는 경찰이 22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합니다. 오후 6시 50분 경향신문은 이번 해킹이 이반티 VPN 취약점을 통한 중국 연계 해커 그룹의 소행일 가능성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같은 날 유영상 SKT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의원들의 질문은 생각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왜 즉시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나요? 중국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나요? 피해 보상은 명확한가요? 이 사태의 잘못은 누구한테 있나요? 하지만 대표의 답변은 모호하고 원론적이었습니다. 5월 1일 조선일보는 아침 7시 5분 이번 해킹이 중국과 연계된 해커 그룹의 소행일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단독 보도를 냅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국내 이슈를 넘어 국가안보와 사이버 주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개인정보는 정말 안전한가? 지금까지의 시간은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통신 시스템의 취약한 현실을 드러낸 시간들이었습니다. 경고도 없었고 보상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그 책임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이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닝커피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